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다른 나라가 중국을 신뢰할 수 있고 중국이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차이나를 맹길자, 이런 말이 외신에 얼마 전에 실렸어요. 저는 이게 도광양해를 내세우는 덩샤오평이 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지도자들하고 외교관들한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숙은 그 사이에 위대한 중화제국의 부활 그러면서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어떤 다른 나라를 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온화한 메시지가 갑자기 베이징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 주석이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오니까 그 중국의 그 외교관들, 흔히 늑대 전사라고 그러죠. 외교관들도 굉장히 막 고압적인 그 늑대 외교를 펼쳤습니다. 어떤 국제 전문기관이 조사한 바에 하면 이제 중국 외무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성명서 말 중에서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표현이 2012년 이전에는 한 10%밖에 안 됐대요. 근데 보통 많은 나라가 막 그 정도면 그냥 무난한 겁니다. 근데 2019년하고 작년에는 무려 30% 가량이, 그러니까 한 세 마디 하면 그중에 한 마디 정도가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표현을 그 중국의 외교관이 늑대 전사가 되어 그 늑대 외교를 펼친 겁니다. 늑대 전사하면 우리 모두 왕이 외교부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표정 딱 보십시오. 굉장히 거드름을 피우죠. 위대한 중화제국의 부활, 그게 다른 나라들은 아주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툭 하면은 무슨 갈등이 있으면 threat,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뭐 보복하겠다는 게 아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늑대 전사들이 그 사이에. 자, 보십시오. 왕위 외교부장이 작년에 그래도 뭐 코로나 와중에 유럽 국가들하고 좀 관계를 좀 좋게 해보겠다고 뭐 이태리, 프랑스, 독일을 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데서는 홍콩 보안법 관계,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내세우잖아요. 그나들은 유럽 국가들은 민주국가니까. 그리고 또 대만 문제도 얘기하니까 이제 왕위 외교부장이 막 열받은 거예요. 거기서 뭐, 야, 이거 중국 내정이다, 내정 간섭이다. 특히 대만 문제를 건드면 이거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가는 데마다 그냥 일종의 a kind of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너 독일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 독일 장관 좀 점잖게 생겼잖아요. 아니, 당신 우리 유럽에 와서 당신 무슨 위협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반발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늑대 전사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자오 리지앙이죠. 작년 초에 아주 미중 관계가 험악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차이니즈 바이러스다 그러면서 뭐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막 몰아치니까 외교부에 대변을 하면서 자오 리지앙이 무슨 소리냐, 뭐 이 아메리칸 솔저스가 갖고 왔을지도 모르면서 아주 거세게 받아쳤습니까? 그러니까 늑대 전사로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몰리는 거를 막는 데는 그날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늑대 전사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저 그림에 있는 저 사람이 아주 어설픈 늑대 전사예요. 그리고 제가 썸네일 제목을 왜 잘못된 상대와의 잘못된 전쟁이라고 정했냐면, 바로 호주 주재 중국 대사인데, 작년 4월에 이제 호주 정부가 그 우한 바이러스 오리진에 대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호주 주재 대사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야, 너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호주 정부가 나오면 호주에 무역 보복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건 말이 안 돼요. 대사의 임무가 뭡니까? 자기가 호주 주재 중국 대사면 중국 정부하고 호주 정부하고 갈등이 발생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중재해가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주도록 하는 게 대사의 임무거든요. 근데 자기가 먼저 설치면서 막 무역보복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엉터리 대사 역할을 한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베이징이 나름대로 잘 계산해갖고 작년 4월에 호주에 대해서 무역보복, 이제 무역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베이징이 이렇게 계산하니까 호주에서 수입하는 게 철강석, 와인, 쇠고기, 맥주, 석탄, 바다까지거든요. 근데 철강석을 딱 빼고 와인, 쇠고기 이런 거에서 엄청난 무역 보복을 했습니다. 이제 베이징 생각하기에는 저 정도 하면은 뭐 호주의 와인 산업, 맥주 산업, 뭐 쇠고기 산업이 흔들리면은 호주가 이제 바짝 엎드리면서 중국에 굴복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호주가 중국하고 맺은 1대1로 계약도, 프로젝트도 파기해버리고, 쿼드에 참여했고, 뭐, 인도, 일본, 미국하고 군사적으로도 중국하고 이 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베이징이 당한 게, 이 호주하고 중국하고 멀어진 틈새를 타이완이 파고드는 겁니다. 타이완이 호주한테 러브콜을 한 겁니다. 야, 우리 FTA 협상하자. 제가 이 국제외교관계 그 어떤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중국의 지금 외교는 늑대 외교인데 타이완의 외교는 캣 디플로마시, 고양이 외교랍니다. 여러분, 고양이 보면 야옹 야옹 그러면서 잘게 이 실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울 때도 타이완이 이렇게 고양이처럼 실리를 찾아서 국익을 찾아서 움직이고, 요번에 호주하고 중국하고 움직일 때, 야, 그럼 우리 FTA 해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두 나라 외교의 비교입니다. 근데 이 중국의 이 늑대 전사들이, 아까 이 호주 대사처럼 참 어설픈 늑대 전사도 있지만, 또 너무나 레드라인을 넘는 늑대 전사도 있어요. 이 외국의 매체에 뭐라고 했냐면, 야, 호주가 저런 식으로 하면 미사일로 공격하겠다 했습니다. 야, 요새 중국 사람들 등폭 미사일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툭 하면 뭐 미사일 쏘겠다는데, 여러분, 저게 말이 돼요? 호주가 대륙입니다. 그 큰 나라인데 어떻게 중국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호주를 굴복시킵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 다 퍼부어도 호주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호주의 그 홈 어페어스, 우리말로 하면 뭐 내무부 장관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드럼스 와, 야, 전쟁의 북소리가 들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너무나 호주에 대해서 이제 뭐 호전적으로 나오고 압박한다, 군사적으로 압박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벌인 지 한 1년 되는데, 1년간에 이렇게 보면 승자가 누구일까요? 차이나일까요? 호주일까요? 호주의 중국에 대한 무역이 팍 줄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막 무역 보복을 하면은. 근데 한 1년간 결산을 해보니까 거의 안 줄었어요. 겨우 2.16% 감소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와인, 맥주, 석탄들은 호주가 또 다른 시장을 찾은 거예요. 뭐 중국에 안 팔면 뭐 미국이나 인도나 뭐 한국, 일본에 팔겠다 찾았고. 근데 결정적인 게 철강석이집니다. 철강석 수출은 20%가 늘어났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 보니까 뭐 거의 호주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문제는 결정적인 중국의 자충수가 철강석에 발목 잡힌 중국 경제입니다. 세계 철강석 시장은 가불관계가 그냥 수시로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 Y축이 철강석 가격이고 X축이 시간이라 하면은 세계 철강석 공급은 거의 일정합니다. 근데 철강석 수요는 세계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2배, 3배 막 이렇게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도 뭐 2배, 3배 올랐다 내렸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4월에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할 때는 팬데믹으로 세계 철강 수요가 침체했기 때문에 구매자인 중국이 차이나가 갑이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팬데믹이 좀 잡히면서 세계 철강 수요가 급증하니까 판매자인 호주가 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호주는 느긋해요. 특히 호주 철강석 업계는 뭐 지난 철강석 가격이 지난 10년 이래 최고치로 막 방방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근데 애타는 게 이제 차이나의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이 철강 수요가 지난 10년 이래 또 최고치예요. 거기다가 호주 철강석 수출에서 차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호주는 전혀 아쉬운 게 없어요. 뭐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의 철강석 수입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라는 게 큰 겁니다. 이게 또 이 중국이 참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거죠. 자, 요런 또 아티클이 났습니다. 이제 철강석 가격이 오르니까 중국이 이렇게 막 철강석 업계를 이제 뭐 위협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실패했다. 베이징이 이 와중에 또 한 번 늑대 전사들이 이제 뭐 실제로 호주를 위협한 거죠. 야, 호주 너들이 이렇게 철강석 가격을 올리면은 우리 차이나 브라질이나 아프리카에서 철강석 수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쏘기 전에 호주 철강석 수출 회사에 근무하는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철강석을 제대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답니다. 호주하고 브라질. 근데 이제 브라질이 팬데믹 때문에 철강석 사람이
거의 그냥 이 정지 상태에 있어갖고 유일하게 이제 호주가 이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툭 하면 아프리카에서 이 철광석을 개발한다 그러는데, 사실 뭐 기니아나 시에라리온, 콩고 같은데 철광석 매장량은 많대요. 근데 이 철광석을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려면 철광석 전용선이 한 15만 톤인데, 그 큰 배가 될 수 있는 항만 시설을 맹기려야 되고 물류 시설 이런 걸 맹기려야 되는데, 그 유럽의 자원 개발에서는 아프리카에 투자를 안 한답니다. 예를 들면 기니아의 시만도 철광석 이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의 10년 동안 방치 사태에 있답니다. 뭐 현지 정부의 부패 또는 이 철광석 개발 업체와 정부의 갈등 이런 걸로 이렇게 잘 진전이 안 되는데, 설사 지금 중국이 들어가서 그거 뭐 하고 항만 건설을 그러면 앞으로 뭐 5년 후에나 뭐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국 경제가 거들나면 벌써 거들나 버리죠. 중국으로서는 이 아프리카가 대안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늑대 외교가 잘못된 상대, 호주 잘못 골랐죠. 잘못된 전쟁, 철광석 갖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가 굉장히 휘청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십시오.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중국이 수출하는 뭐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철광을 쓰는 모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중국 수출 산업은 가격 경쟁력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수천 개 품목에 대해서 뭐 20% 정도 막 고관세를 때려놨는데, 그거를 겨우 견디고도 했는데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 제조업이나 수출 경쟁력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중국은 뭐 브라질, 뭐 아프리카에서 뭐 철광석 들어오겠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그 철광석 전문가하고 얘기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철광석은 호주산이 됩니다. 가격이 쌌고 품질이 좋은 걸 말하는 거죠. 저 호주 철광석은 그냥 땅에서 퍼낸대요. 우리말로 하면 노총광입니다. 우리나라 태백에서 이 석탄 할 때는 막 수백 미터 개인 돌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냥 퍼내면 되기 때문에 뭐 원가도 싸고 아주 품질도 좋기 때문에 호주산 철광석을 수입하지 않으면은 중국 제조업, 특히 철강산업 모든 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이 호주 석탄 막 무역 보복하고 수입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이 실수한 게, 석탄도 여러 가지 용도가 많잖아요. 뭐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석탄인데, 이 제철소에 들어가는 제철용 원료탄이 있답니다. 이 하드 코킹 콜인데, 이거는 되게 그 제철 단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데, 이거 호주로부터 금지를 시켰는데, 어떻게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이 호주산만큼 품질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신 호주는 너 중국 보고 안 살래? 그러니까 이 제철용 원료탄을 일본, 한국에 뭐 수출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호주 잘못 건드려 중국 완전 자충수, 칼자루 준 호주입니다. 그 세계 철광석 시장의 특징은요, 대개 이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개 10년 장기 계약을 합니다. 근데 세계 석탄 시장은 특징은 스팟 마켓이 됩니다. 물량이 나오면 수시로 국제 공개 입찰을 해갖고 저가로 이제 낙찰을 해갖고 이 석탄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두 개 석탄이나 철광석은 비슷한 중요한 원자재지만 어떤 시장 구조가 다르답니다. 이제 10년 장기 공급 계획은 물량 계획을 하잖아요. 그 대신 가격은 이제 정기적으로 협상을 하는 게 이제 세계 철광석 시장의 특징인데, 왜 중국이 자충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 4월에 중국이 호주하고 뭐 무역전쟁 보복 그런 거 안 했으면 호주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이제 중국도 경제 전망을 하거든요. 팬데믹이 끝나면 철광석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럼 호주 보고, 야, 우리 장기 계획하자. 10년이나 20년 그러니까 충분한 물량을 장기 계획하고, 야, 가격도 그 당시에 80불이었으니까 뭐 한 100불로 하자. 그러면 호주도 이제 중국과 관계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중국이 저렇게 마음고생 안 하는 거죠. 아주 질 좋고 값싼 호주를 대량 좋은 가격 확보하는 건데, 중국이 싸우느라고, 호주하고 싸우느라고 이런 전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이 호주산 철광석을 사고, 거꾸로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호주가 뭐 배짱 튕기면서 중국에 대한 철강 공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철강산업 제조업은 엄청난 이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중화제국의 부활을 외치는 차이나가 호주라는 나라를 제가 보기에 우습게 잘못 얕잡아 본 것 같아요.
호주 저거 뭐 양이나 키우고 뭐 소고기하고 와인이나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야? 뭐 우리가 무역 보복하면 이제 껍벅 이렇게 굴복하겠지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호주는 자유민주주의, 프리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 전쟁 때 뭐 이 일본 제국주의가 진주만 기습하고 동남아, 그 다음에 아래 인도네시아, 파푸니아, 뉴기니, 솔로몬 제도까지 다 장악했잖아요. 거의 뭐 태평양, 남태평양까지 장악했을 때 필리핀에서 탈출한 메가더 장군이 호주에다 사령부를 세우고 모든 미군이 호주에서 보급받고 훈련받는 군사기지를 역할하고, 그 다음에 남태평양에서 호주군이 미군하고 빡세게 이 일본 제국주의 군대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호주가 그냥 그런 나라가 아니고 어떤 자기가 지켜야 될 국가적인 가치, 자유민주주의, 프리덤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하는 나라라는 거를 베이징이 잘 모르고 너무 우습게 보고 잘못된 상대하고 이 무역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엎친 데 젖힌 격으로 얼마 전에 뉴질랜드 수상하고 호주 수상이 두 나라 수상이 딱 만나고 차이나 보고, 야, 이간질 하지 마라. 호주하고 뉴질랜드 사이 이런 식으로 똘똘 뭉쳐갖고 이제 중국의 늑대 외교에 대응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뭐 이렇게 중국도 외교부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뭐 늑대 외교가 성과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 외신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9개 나라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왔다. 이거 9개 나라면 큰 나라 아닙니까? 야, 이거 중국도 늑대 외교가 좀 성과가 있나 보니까 여러분, 9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태평양, 통가, 휘지, 솔로몬 제도, 파푸아 뉴기니아, 반투아투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야, 참 중국의 그 늑대 외교가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요즘 신문에 보면은 차이나가 금년 1사분기에 18.3% 성장했다. 그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막 되살아내고 막 잘 순항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 착시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일반적으로 금년 1사분기 성장을 얘기할 때는 전년 동기비, 작년 1사분기에 비교해서 18%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1사분기는 중국이 최악으로 아주 경제가 침체했을 때 거기에 비해서 18% 성장한 거지 실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지 않고요. 수출도 팬데믹에서 미국이나 유럽국가 벗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이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미국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디커플링, 탈중국화 효과가 슬슬 나타나면은 많은 국제 경제 전문가들이 특히 노무라 연구소 같은 데 굉장히 경제 전망을 잘하거든요. 금년 하반기, 특히 금년 4분기부터는 중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조찬 세미나를 갔어요. 우리나라에 산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주로 이제 산업에 대해서 아주 집중 연구하는 기관인데, 거기 있는 박사분들은 뭐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반도체 산업을 그것만 아주 깊이 연구하시는 분인데, 반도체 산업을 연구하신 박사분이 발표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계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저 왼쪽에 Research and R&D, 연구 배열을 하는 거, 디자인 하는 거고, Manufacturing 하는 거고, Assembly, 조립하고, Testing and Packing 하는 이 반도체 생산 공정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그 차이나의 반도체 압박을 내는 거는 이제 반도체 장비 부분을 많이 압박을 내는데, 하여튼 복잡하잖아요. 반도체 장비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미국이 차이나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려면 딱 장비 하나만 잡으면 된답니다. 이 노광기라는 장비인데, 반도체 장비인데, 이 노광기를 맹기는 회사는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ASLM, 화란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화란으로 날아가서 ASLM 보고 중국의 장비나 기술 주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ASLM에서 노광기, 최첨단 노광기 기술을 중국이 못 가져가면은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할 수 있고 첨단 반도체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 굴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노광기 기술은 80나노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TSMC는 5나노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전쟁도 봐도
여기서 뾰족한 수가 없이 중국도 그냥 완전히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처음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말한 이제 중국이 보다 좀 험블하게 겸손하게 이제 다른 나라한테 접근하자는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찬반양론이 많지만 아이작 스톤 피시라고 중국 문제 전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are not changing our policy. 여기서 말한 we는 China입니다. China is not changing Chinese policy.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뭐 기존 정책을 변하는 게 아니고 늑대외교나 이런 정책을 변하는 게 아니고 We are trying to sell our policies better. 차이나는 기존 자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sell better, 잘 홍보하기 위해서 아까 시 주석이 이런 어떤 부드러운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이제 아이작 스톤 피시라는 중국 전문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이작 스톤 피시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이 늑대 외교를 버리고 진짜 이 바람직한 외교를 바꾸려면 왕이 외교부장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외교부장을 그냥 놔두고 무슨 말 한마디 해갖고 중국이 늑대 외교를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하여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